오늘은 이제 누가 중심이냐. 영자의 남자들. 지금으로서는 뭐 영자의 남자들 이러면 상철인데 광수가 영자를 거절하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함께 보려고 해요. 케미스트리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생물이 한다는 것은 너무 귤껍질 같은 얘기 아니야? 광수의 태도가 물론 떡줄 사람이 생각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 소장님이 광수 영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의아했는데 정말로 가능성이 있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광수가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은 영자야. 그래서 지금 현숙 보면 안 돼. 영자만 올인해야 될까 말까인데 영자 씨는 밀당이 먹히는 캐릭터라 광수의 어떤 거절이 영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 아직 몰라. 광수 씨가 지금이라도 현숙은 나를 전혀 남자로 안 보는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정리하고 영자 턱걸이 3개 가능하겠는데? 이러면 또 모르지. 그러니까 여자랑 양자역학 얘기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얘기를 재밌게 하면 상대는 재밌게 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이 사람이 모르는 얘기도 재밌어하고 밀당 먹히는 스타일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게 밀당이 먹히는 스타일 혹은 밀당이 필요한 스타일들을 굳이 구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영자님 그리고 전 기수의 정숙님 그런 분들은 이제 밀당이 효과적이죠. 19 정숙님 처음에 이제 조금 빌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미지 바뀌면서 알고 보니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승부욕을 가진. 근데 19 정숙이랑 20 영자가 지금 아무 공통점이 없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공통점을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네. 20 영자님은 친구가 많고 여기저기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20 영수님의 어떤 그런 말에 먼저 물론 20 영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야 라고 먼저 선을 긋긴 했지만 지금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기대감이 놓이는 것, 큰 기대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변에 남사친도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면 이 사람은 부담을 가져. 그러면 이러다가 떠나?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급하게 잡겠지. 하지만 부담을 주면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렇게만 가설을 머릿속으로만 세우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직 나도 지금 이 가설에 대해서 증명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생각이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원래 이제 방송에서라면 이런 얘기는 머릿속으로만 내가 갖고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그렇게 하면서 연결지어서 말을 하지. 아니면 증명이 안 돼. 그럼 얘기 안 하고 끝나는 거지. 평소에 만약 일상에서 그걸 쓰신다면 밀당을 할 때 이 사람을 당길 때 이 사람의 텐션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의 텐션이 수줍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별다른 거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 사람의 반응을 좀 살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예민하게 공격해서는 안 돼. 드러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을 뭐 살짝 내가 조금 소홀할 수 있잖아요. 뭐 연락을 조금 뜸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더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 그게 막 대놓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참 디테일한 부분이어가지고 미리 이걸 하라고 말하긴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나에게 더 반응하는가 그거를 보면 이 사람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밀당이 먹히는 사람이구나 밀당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걸 캐치를 할 수는 있긴 하죠. 영자와 함께 온 영수 호랑나비 댄서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영수는 신났어. 오랜만에 약간 일탈을 즐기고 있는 느낌일 것 같아. 영수 씨가 그 술자리 이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 넘는 장난처럼 보여서 욕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영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범생이가 술자리에 이제 와가지고 그 텐션 올리고 막 재밌고 하니까 나도 약간 노는 사람처럼 된 줄 알고 이날이 너무 신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냥 일탈을 하고 있는 평소와는 다른 이런 일탈이 너무나 기쁜 너무나 설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영호에게 이런 술자리가 일탈인가? 아니지. 영호에게 이런 술자리는 산책이지. 영수에게 이런 술자리는 일탈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저녁에 애들이랑 저녁에 끝나서 뭐 어디 가서 술을 마시는 거는 일상이야. 누군가한테 고등학교 끝나서 술을 마시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영수 씨는 그만큼 오히려 바른 생활을 사시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은 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사를 만들었어. 나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 맥주 저거 언제 특별한 날 여러분들이랑 같이 술방이나 한번 할까 해가지고 지금 잘 놔뒀단 말이야. 저거 언제 먹지? 항상 하루하루 먹고 싶어 죽겠어. 저 정도 술 먹고 비틀거리는데 저 정도 행동이면 주사라고 보긴 어려워. 영수가 주량을 떠나서 지금 주량 넘어갔거든요. 지금 비틀거리고 제대로 못 걷잖아. 그런데 저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주사라는 측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다 괜찮고 주사가 이 정도면 없어. 괜찮아. 영수 아까 이제 한바탕 울었잖아요. 여기 술 먹고 오기 전에. 그 술집에서 울었잖아요. 그 술집 사장님 그 미스터 레드가 그것도 줬잖아. 그래서 정신을 차렸겠지. 그런데 어쨌건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다. 이 정도 취해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아니지만, 근데 물론 처음에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을 나도 좀 경계하긴 해요. 너무 다정하다? 아니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이런 사람을 처음에 난 경계하긴 해. 그런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연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큰 결핍이 있어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굉장히 억압된 내면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게 이제 영수가 등장을 했고요. 취한 영수. 며칠은 안 됐지만 영수 씨의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단정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안 봤는데도 저렇게 어색한 거야.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바꿔서 생각하면 취한 영수가 신기하다라고 하잖아요. 영수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영수는 취해서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는 생각이잖아. 영수에 대해서 이미 좋은 쪽으로 편견이 심어진 거지. 이게 브랜딩이에요. 영수 씨는 어딘가에 가서 스마트하고 그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가 쉬운 거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게 각자의 몫인데, 흐트러짐이 없고 스마트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저런 게 일종의 신뢰예요. 신뢰라는 게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할 거야도 신뢰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야도 신뢰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신뢰라고 할 수 있지. 일단은 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내가 상상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것, 신뢰하는 건 어떤 예측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런 예측 가능성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기도 해. 예를 들어서 영수가 저렇게 이제 취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영수는 스마트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인상을 줘. 그러면 영수가 그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 반대로 평소에 이제 흐트러질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이러면 걔는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수 씨도 자기 브랜드를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수라면, 물론 여기서 뭐 취해서 그렇지만 저렇게 나는 좆도 신경 안 써,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한편으로는 뭐 상대에게 어떤 친밀감을 줄 수는 있겠지. 회사에서 말괄량이 브랜드인데 어떡하느냐고? 말괄량이 브랜드가 됐다. 그래도 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외모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되게 스마트하고 날카로운 사람인데 겉으로 인상이 그냥 둥글둥글하고 웃는 인상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하거나 날카롭다는 인상으로 남지 않죠, 잘. 오히려 저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날 그냥 편안하게 여기기도 하지. 그래서 아마 말괄량이 이미지가 됐다라는 건 어떤 악의 없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윤희님이 만약 평소에 좀 찌르는 말을 10번을 하면 그중에 그래도 남들은 10번 찔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찔렀다면 10번 찌르네 이러겠지만, 윤희님이 하면 말괄량이가 또 말썽 부리네. 한 3번은 말썽 부리네. 한 2번은 그냥 악의 없이 하는 말이겠거니. 뭐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빈도로 사람들이 느끼지 않은가. 이게 브랜드의 힘이죠. 그러니까 영수가 며칠 사이에 자기 브랜드가 이렇게 구축이 된, 이거는 외모와 말투, 목소리가 가진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잘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한 이미지를 주고 그러면서도 뭐 귀여운 인상이야. 근데 나는 막 어떤 최민수 같은 스타일을 꿈꿔, 스스로는. 그래서 막 가죽점만 있고 뒤에 해골 마크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막 그런 흉내를 내. 그럼 사람들이 귀엽게 보죠. 오히려 이상하게 보거나 귀엽게 보거나 그러지. 그래서 메타인지가 좀 잘 돼야 됩니다. 적당히 친한 사람들은 저보고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은데 가끔 말로 사람 때린다는 말을 듣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걸까요? 적당히 친한 사람들. 그러면 에일리님은 조용하고 착한 것 같아 보이는 인상이긴 한데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직설적인 면이 있겠죠. 그거는 에일리님이 조용하고 착한 줄 알고 다가왔다가 한 방 맞고 얘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이제 놀라는, 뭐 그렇게 그냥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뭐 안 좋고 좋고는 본인이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 같아도 제가 외모적으로 장점이 있잖아요. 제 외모의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편안해 보인다. 편안해 보이고 만만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이성적으로 설레지 않는다. 뭐 그런 등등의 장점이 있어서 남녀노소 어떤 편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은 뭐 딱히 내 얘기를 들려줘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깊게 고민하지 않겠구나. 크게 불편하지 않겠구나. 예민하지 않겠구나. 뭐 그런 인상을 주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쵸. 뭐 구황작물 상이니까요. 근데 진짜 사회생활 할 때는 나름 굉장히 유리해.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은근히 신뢰를 주니까 다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굳이 나한테 무장하지 않아. 여러분들 뭐 고양이나 호랑이 앞에서는 긴장을 하고 총을 꺼내 들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내가 예서 호랑이 상이었어 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만났을 때 좀 사람들이 경계할 거 아니야? 총을 꺼내 들 거 아니야? 실제로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긴 합니다. 내가 예민하다는 거는 진짜 친밀한 사람들 많아. 아무튼 취한 영수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영자 씨는 또 이런 노는 자리 이런 거를 또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서 또 영수랑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임원인 생활을 진짜 짧게 하긴 했는데 유머와 웃음으로 잘 숨기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괜찮아 이러면서 이때 영수가 뭘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저런 태도가 저걸로 은근히 욕을 먹더라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남사친 여사친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저런 거 많이 나와요. 저렇게 하잖아. 술자리에서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술자리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있을 때 아니면 뭐 대학교 때 그런 뭐 같은 동아리 멤버나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대를 어떤 이성적 텐션이 알고 보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럴 때 아이씨 뭘 그래 이러면서 막 술자리에서 그런 장난을 치거든. 근데 영수 씨는 그때 뭐 했어? 공부하느라고 못했어.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를 못했어. 이것도 지금 그냥 큰 범위에서 보면 늦바람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뭐 영수가 술 먹고 저 정도면 술 먹고 이 정도만 하는 사람이면 어디다 내놔도 돼.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는 걸지도 몰라요. 뭐든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게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뭔가 한 가지만 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후회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후회하는 케이스들은 다양한데 그 후회하는 케이스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부만 했다? 후회해요. 연애만 했다? 이것도 후회해. 놀기만 했다? 후회해. 결국 그러니까 콘텐츠는 다양한데 알고 보면 하나만 해서 뭐든 하나만 하면 후회하더라고. 내가 가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좀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또래와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보다 주변 아이들과 노는 것을 더 재밌어하고 그런 것들에 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부모 입장에서 서운하더라도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수 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영수 안에도 소년이 있겠지. 그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저는 다 해봤는데 하나만 팔 걸 후회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만 해도 후회하지만 다 해도 후회한다. 그래서 결국은 밸런스네요. 근데 그 밸런스를 알려면 결국 적당한 경험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일을 해보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저 정도 장난을 치는 정도면 뭐 술자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냥 유쾌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술자리에서 취해서 저 정도 장난치면 뭐 그래 뭐 영수 취했어?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영수의 저런 장난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그 생각이 지금 드네. 왜냐면 당장 내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막 신고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배들한테 좀 찍혔었어. 난 뭐 신고식 같은 거를 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심하진 않았어도 뭐 가서 뭐 시켜도 안 해. 가지도 않고 그때 뭐 한 번인가 OT 때 가서도 그거 제가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랑 비슷한 성격의 애가 나랑 되게 절친 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걔는 또 심지어 학교를 1년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엉뚱한 곳에서 배짱했어.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시대였죠. 생각해봐요. 그런 뭔가 이게 엉뚱한 데서 그렇게 약간 반골정신이 있으니까 박사 따고 유튜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사 따고 지금 유튜버로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성깔머리 때문에? 그렇죠. 그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같이 술자리를 갖질 않잖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술자리를 가죠. 제 주변, 제가 이제 다른 박사분들이나 좀 교수님들을 유튜버계로 끌어들이려고 몇 번 이렇게 좀 살짝 꼬드겨 봤는데, 안 하시겠대. 근데 확실히 그 회식 문화도 바뀌었잖아. 영식님에게 무시하는 투로 하는 것과 영자님인가? 그 누군가에게 오른손으로 때리러 가는 듯한 제스처. 여기서 그거 했다지. 여기서 이제 팍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개그 스타일 바뀐 것 같아. 이것도 결국 어떤 그 영수님도 그런 시대 변화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영수 씨가 만약 20대에 저런 장난을 쳤으면 저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거거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지금처럼 절반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개그 프로에서도 뭐 그냥 뭐 수제에서 팍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장난친단 말이야. 아주 그냥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걸 뭐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일단 저런 술자리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 같이 술 먹을 때 상관없는데 취한 사람 나오면 그때부터 짜증이 올라온다고? 혼자만 취해 있으면 진짜 그렇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술 먹기 전과 술 먹건 후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것도 불편해요. 그리고 여긴 친구의 자리면 모를까 어떻게 보면 미팅 자리니까. 대학생 미팅이라면 저런 식의 텐션이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 이제 곧 40을 앞둔 사람들의 술자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싸움 날까 무섭다고? 에이, 싸움 절대 안 나. 싸움 절대 안 납니다. 11학번이면 코로나 시대는 아닌데 한 명 걸을 수 있어서 좋을 듯. 맨정신일 때 조용조용히 얌전해서 술 취했을 때 바뀐 게 그나마 커버가 된 듯.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근데 영수의 이런 정도 텐션은 영수 형 또 술 마시니까 또 과감해지셨네? 이제 그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괜찮은 척해? 응? 나는 완전 멀쩡하지. 그래서 영수는 이제 자기가 맛이 갔대. 그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하니까 이제 상철은 마음속에 불이 있는군요. 영수 정도 양반 아니에요? 진짜로? 저 정도로 완전 취향에 마셨는데 아저씨들 중에서는 안오자나상이 떠올라요.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세요. 안오자나상이 절대 그렇게 막 엄청난 빌런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나서 이게 추억 보정이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19기의 사람들은 솔직히 빌런 없었어. 그러니까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겠나. 제작진에게 빌런이긴 했지. 빌런이 있는 기수는 많았죠. 18기도 있었지. 17기는 좀 없었다고 보여지고 16기 있었지. 15기도 있었잖아. 당장 거슬러 올라가도 다 있었잖아. 이 최근에 15기 이후로 없었던 기수는 나는 개인적으로 17, 19기는 빌런이 없었던 기수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지만 18, 16은 없었다고 할 수 있나? 그래도 다들 모쏠이었고 서툴지만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영철 트름? 에이, 트름은 그냥 보기 재밌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빌런까지 보긴 좀 그렇지. 소사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방이죠. 지금 빌런이란 게 그런 거잖아. 가까이 있을 때 좀 멀리하고 싶고 손절하고 싶고 얽히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뭐 빌런이라면 빌런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영수도 뭐 술 먹고 저 정도면은 뭐 대학생들이 자기 주량 모르고 술 먹고 오버하는 정도지 뭐. 저 정도면 착한 대학생에 속하지 않나. 모르겠어.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치가 너무 낮을 수 있겠지만 저 정도면 평소에 술 안 마시던 대학생이 오늘 일탈해가지고 거기 이성들도 있고 사람들이랑 또 친해지고 이러니까 오버하는, 평소에 얌전하게 있다가 오버하는 정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사람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술 먹고 영수 정도 텐션만 나오면 뭐 저는 술자리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뭘 그래 하면서 팍 했을 때 영자 눈 하나 안 흔들려? 눈 하나 까딱하지 않나? 상철 임원들 옆에서 조용히 뭐랄까 감정 안 들여놓고 지켜보는 짬이 수시로 나오네. 그치, 그 의전의 짬이 확실히 나오는데, 근데 저 장면에서 의외였어요. 표정이 싹 나와서 남자 상철은 또 다른 면이 있나 봐요.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철의 표정,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표정이 나왔지만 지금 머릿속으로 이 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지. 영자에 대해서도. 아무튼 배구 선수랑 결혼했나?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같이 나갔던 분이랑 영수라고도 안 해. 근데 영수가 이제 팍씩 이제 그렇게 장난치고 이제 둘이 하는 거를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여기 이제 50%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지, 상철은. 상철도 이게, 그러니까 영수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도 아까 대학에서 신고식으로만 따져봤을 때, 물론 신고식을 할 때 거기 가면 팍시 이런 장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직
민족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뭐 다 같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대학에 가서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살았던 영수일 거고, 상철은 그게 이제 또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저런 술자리에서 저런 장난들이 선을 넘게 느껴졌나 싶기도 해. 물론 제가 이런 문화적 차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외국에서 뭐 살아본 적이 없고 이건 다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영수의 저런 부분을 더 불편하게 느꼈나? 그런 생각도 살짝 지나갔는데, 그래서 엄청 친해져 보여가지고 1대1 데이트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내가 1순위였는데 주도권이 넘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 상철은 영자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영자 씨도 상철이 좋다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상철을 신경 쓰지 않아. 영자의 스스로의 표현대로 그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행복하게 순간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상태죠. 근데 상철은 지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노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도 이런 자리에서 막 사람들 아우르고 거기서 드립치고 이런 성격은 또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영자 씨는 그래도 상철을 신경 쓰고 있었네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표정 안 좋은 건 아니고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영수님이랑 너무 친해져 보여서 솔직히 질투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왜냐면 저런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잘해봐야지, 저 사람이 다 좋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솔로 나라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이랑 썸을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 우리가 어쩌면 솔로 나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지도 몰라요. 그거를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연애남매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연애남매에 매기로 등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매기라고 하면 중간에 투입되는 굉장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 판을 뒤흔드는 캐릭터가 보통 이제 중반에 투입되는 매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매기로 투입된 분이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사람인 거야. 외모도 훈남인데 그냥 되게 평범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훈남인 거예요. 태도도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매기로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막 긴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맞아.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긴장하고 하는 거구나. 윤재가 매기로 투입된 거잖아 지금. 아니지, 훈남이지. 잘생겼지, 훈훈하게 생겼지. 왜들 그래. 다들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훈남이라고 했다고. 혼남. 윤재 매기인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그만큼 되게 뭐랄까 평범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중반에 투입돼서 막 엄청 긴장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니 내가 매가랑 여기 지금 머릿속에 있는 매기랑 섞였어. 그쵸. 그치. 원래 다른 분들이 이제 매기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게 하긴 이분들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저렇게 질투하고 집착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 애인이 물론 30살이 넘어서의 연애에서 그런 일들은 없었는데 20대의 연애를 떠올려 보면 내 애인이 다른 남자랑 뭐 술을 마셔, 차를 마셔, 그런 일들이 있어. 그 단둘이까지는 아닌 경우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겪어봤잖아요. 30대 때는 없어. 왜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깨져. 있기 전에 끝내. 근데 20대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30대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냐면 서로가 조심하거든. 20대 때는 서로가 호기심이 많고 이러고 아 왜 그 오빠가 나 영화 보여주기로 했단 말이야. 아니면 아 그냥 친한 동생이야.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어. 그때 티를 내는 경우도 있고 티를 못 내지만 이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는 그런 적도 있죠. 다들 경험 있잖아요? 다들 그때를 떠올려봐. 마음속에 불이 일어났던 그때를. 그게 이제 30대 때 이제 그러면은 개념 없는 거지. 네. 20대 때는 티 안 내고 수동 공격? 제가 티를 안 내고 있다가 하는 수동 공격은 정리입니다. 정리해버려. 그렇게 몇 번 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안 오고. 그래서 뭔가 둘이 너무 친해져 보이니까 이제 질투가 났다. 더군다나 이제 평소 모습과 너무 텐션이 달라서 영수의 그런 텐션을 보고 이제 저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나. 영수가 지금 영자와 이 정도면 둘이 뭐 연인이 돼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을 놓으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긴 하다. 우리도 그러면 말부터 놔야 될 것 같아. 안 돼. 상철 씨는 말 놓으면 안 되는데. 좋을 게 없는데. 아니 물론 말 놓는다고 두 사람이 거리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어차피 상철에 대해서는 감정은 조금 이성적인 설렘이 있거든요. 이성적인 설렘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존댓말을 쓰는데 굳이 편안해질 필요 없어. 이성적인 설렘을 그냥 유지해버리는 게 나아. 이제 국이 때 피구왕과
영숙님, 구기 때 이제 광수님과 지금 결혼하셨죠? 그 영숙님하고 피구왕이 잠깐 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을 놓기로 해요, 피구왕께서. 근데 그때 내가 약간 한탄하면서 이거 저거 말 놓으면 안 되는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친구가 되기가 쉬운 관계에서는 굳이 말을 놓으면 안 돼. 차라리 서로가 높이는 선이 있더라도 그렇게 선을 좀 어느 정도 지키면서 설렐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낫고, 이번에 영수님이나 이 전기수의 그 AI 영수님 같은 그런 케이스는 말을 놓는 게 낫지. 말을 놓고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낫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과 사귀어도 말을 높이는 것도 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쁠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만의 스킬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기수에 정숙님이나 영호님 같은 그런 슬슬슬 싹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존댓말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결혼해서는 말을 놓는 수순으로 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존댓말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렘이 유지될 수도 있거든, 존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철님은 지금 영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괜히 말을 놓으려고 하는 건데 놓을 필요 없습니다. 영자님은 특히나 말을 놓는 남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을 놓는 관계가. 지금 영자님이 물론 뭐 이제 30이라고 해도 굳이 따지자면 우리의 그린 탐정님하고 동갑이잖아요. 한창 그럴 수 있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그럴 나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굳이 그 친구들에게 대하는 거랑 똑같은 그룹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게 해야 돼. 그래도 저렇게 존댓말 3년간 쓰면서 서로가 조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친해져 버리고 막 또 서로 막 드립치고 장난치고 이러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말을 높이는 게 낫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다정함을 요구하는지,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털털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놓네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인데 싸울 땐 존댓말 써요. 야구를 해서 배로 열받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세요? 그건 지금 어깨 위에 올라잔 거는 지금 혹시 장식물이신가요? 이왕 장식물 놓으실 거 좀 이쁜 걸로 놓으시지 왜 그런 걸로 쓰셨어요? 이렇게 존댓말 써 꺼쳐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비아냥거리듯이 했지만 존댓말을 쓰면 그래도 말이 덜 험하게 나가고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오빠가 표정이 안 좋아서 바로 그냥 오빠라는 말에 이제 상철은 또 기분이 좋죠. 나를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존댓말이 꼭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만의 스킬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슬슬슬 싹싹싹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게 써요. 그거에 맞게. 오빠가 그렇게 듣기 좋은가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스타 많이 안 먹었다고 하면서 원래 배꼽레가 크다고. 영자님 상철님한테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광수가 떠난다고 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아저씨란 말 듣기 좋냐고? 뭐 듣기 좋을 거 나쁠 거 없죠. 지금도 노안이 아닌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엄청나게 심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도 다 노안이었어. 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어디 이제 같이 어디 놀러 가거나, 그래서 영자는 오빠가 해주는 파스타를 먹고 싶어 라고 책임감을 다시 또 자극하면서 나만 먹어야지. 영자의 어떤 소념이 이렇게 두 사람이서 파스타 만들기 놀이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도마까지 들고 여기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꿉놀이 하러 왔는데 저 뒤에서 뭐 거의 결혼해서 살 곳을 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의 가서의 계획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사부작거리기가 좀 그렇다. 영철이 혹시 방송이어서 말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옥순도 방송이어서 어떤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못했던 것처럼 영철도 그런 게 있는 건 아닐까? 영철이 지금 군인 신분으로 지금 인텔에 있나? 그런 정도면은 낯설에 못 나왔겠지? 아닌가? 모르겠어.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 인텔은 산업 인텔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 생각을 배제시켜놓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 그 생각이 드네? 아니 유경수를 이해하는 것과 영철을 이해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영철은 뭔가 연인이 됐을 때 한국에 얼마만큼 올 수 있고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못하는 거고, 유경수는 내가 두 여성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를 말하는 거를 망설이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르지. 영자가 이 정도로 상철한테 표현하고 둘만의 시간도 보냈는데 다음날 광수한테 아쉬워하는 건 아무리 솔로나라고 하지만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태도를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18영수 예시를 들지만 18영수는 안 믿잖아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다 됩니다.
당신 있는 곳으로 가서 이사도 가겠습니다. 직장도 옮기겠습니다. 해도 듣기 좋은 말하고 그때 받아주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해. 이 사람이 다른 데서는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가 진짜일지 그거를 계속해서 의심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밀당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 관심 있으면 가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십시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간절하게 만들도록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는 적당한 선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상대를 믿지를 못해.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 말도 다 못 믿는 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하지만 아무도 안 왔고 그런데 바로 이 위에 이 모니터 위쪽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혀와 그 양 팔이 마비된 정숙님이 지금 영호형님의 도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위쪽에서. 그래서 지금 누구세요? 안 돼. 근데 좀만 줘 하면서 내려왔는데 먹을 거 좀만 줘. 하지만 식재료 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원래 말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왔어? 가능하면 딴 데로 가주지 않을래? 이 말을 하려고 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정숙 씨는 지금 싹싹싹 중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사무직하고 생산직 뭐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자 씨는 상철 씨랑 있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아 뭔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참 파스타가 엄청 고급 음식, 쉽게 먹을 수 없는 그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먹는 굉장히 비싼 그런 음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파스타는 그냥 집에서 뭐 할 거 없을 때, 기분 내킬 때 약간 라면처럼 해먹는? 생각해보면 돈가스가 파스타보다 해먹기 훨씬 힘들어. 돈가스 서민 입장에서는 파스타는 쉬운 음식이지. 근데 이제 그 나가서 사 먹는 입장에서는 돈가스는 약간 자주 사 먹을 수 있는데 파스타는 특별한 날 사 먹는 그랬죠. 호일에 담기면 스파게티, 그렇게 접시에 담기면 파스타. 그런 느낌이 살짝, 느낌적인 느낌. 스파게티는 토마토 스파게티 하나만 떠오른다고. 그래서 상철표 중화 파스타. 맛있겠네요. 영자 씨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야. 상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 다르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성적 설렘도 있고. 근데 광수랑 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광수도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광수랑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둘이서 대화도 좋고 둘이서 잘 놀고 그리고 광수가 영자 앞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무슨 초록색 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폭풍 흡입 나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잘 먹은 것 같아. 칭찬도 아주 좋고요. 광수는 이번 방송 후 영호 정숙 이 한마음으로 광수 오버했다 하는 거 보고 한층 더 성장할 거예요. 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내가 선의로 했어도 상대방은 내 탓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철 모드로 가겠죠. 그렇게 치면 상철은 광수보다 조금 더 세상에 부딪혀본 사람일까? 그래서 음식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주는 거. 요리 진짜 잘하나 보다. 영자가 아마 높은 확률로 상철과 형커가 되는 방향으로 가겠지? 어떤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근데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자 씨가 광수 씨에게도 조금 흔들리고 이 사람 매력 있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랑 그냥 가봐야지 이런 어떤 순간적인 설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담아버리면 이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과 상철 사이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연애남매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영자는 상철이 확실히 커. 지금까지는 여전히. 근데 광수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뭔가 더 커 보일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 부분들. 영자는 순간순간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어떻게 따지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거잖아. 순간순간을 진실되게 산다는 말은 어제의 진실과 오늘의 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 새로운 인터페이스거든. 영자 씨가 나이가 어린 것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친구로 어울리고 그런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아. 영원하길 바래.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 나이가 오죠. 남녀 간의 우정을 20대 때는 믿습니다. 20대 때는 믿기도 하고 내가 위장 남사친으로 있으면서도 우정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부질없구나. 물론 남사친 여사친이 있어요. 남아있어.
그렇지만 그 예전처럼 다 같이 어울리고 이제 그랬던 그때의 생각과는 다르지. 서로 그냥 거리를 두고 각자 이제 삶 살면서 이제 응원하고 뭐 도울 일 있을 때 돕고 약간 그런 정도 거리가 되죠. 그렇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 남편은 다르지. 남사친하고는 뭐 손도 잡고 뭐 둘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몰라. 그리고 남사친 입장에서는 얘가 남자친구랑 나랑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서 얘가 나를 혹시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오해들이 낳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방금 같이 오해를 한다고 했을 때 남자친구는 떠나가지. 다른 남사친이랑 똑같이 대하는구나 하고 떠나가. 남사친들은 내가 이성적 매력이 없는 남사친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매달리지. 그러면 내가 그런 구분을 나는 한다고 했지만 그런 관계들을 유지했을 때 결과적으로 남자친구들은 떠나고 남사친은 매달리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어쨌건 사회생활 뭐 그렇게 5년 10년 해보면 아, 이게 참 부질없구나. 유장 남사친에게 쓰는 그 에너지가 참 아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어느 정도 이성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돼. 그래서 그런 애들의 그런 얘가 딱 이게 냄새를 맡을 때 비린내가 나. 왜냐면 어장을 관리하니까 어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맡으면 이제 뒷걸음질을 치지. 아니면 얘랑은 친구로 가. 절대 얘랑 안 사겨. 걔네가 왜 유리한 점이 있냐면 위장인지 아닌지를 알아. 근데 가장 큰 패착이 되는 애들은 내가 어장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위장 남사친이 있는데 그 애들을 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을이라고 착각하면서 믿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시기를 놓치는 위장 남사친들로 둘러싸이다 보니 진짜 괜찮은 남자는 그 사람 주변에 안 가지. 요리 진짜 잘하나 보다. 아, 상철님 요리 어필 좀 하고요. 오늘 인상 깊었던 순간은 상철님과의 데이트. 뭔가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었다. 영자님이 신혼부부 같은 느낌으로 누군가에게 정착하기에 과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만약 상철에게 정착을 할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더 이렇게 그거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 거를 우정이고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상철하고 영자가 잘 될지 어떨지 모르죠. 두 사람이 안 되고 오히려 광수랑 될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 만약 상철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만 보고 가야 돼. 그때 이제 위장 남사친들 때문에 내가 더 오랜 세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거는 현명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 부질없는 우정이야. 대학생 때 제가 원래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파스타 잘하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야 이랬는데 딱 그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광수님이랑 오늘 대화를 못한 게 약간 마음에 걸려서 약간 그 아직까지도 호기심이 많아. 이게 나이가 들면 단호해져야 돼요. 성인이 돼서는 더더욱 단호하게 현실과 타협해야 될 부분이 있지. 내가 광수도 끌리고 상철도 끌렸을 때 일단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생각하고 올인을 해야 내 마음이 광수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단호하게 상철에게만 가든 광수에게만 가든 돼야지. 단호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숙에게 유혹당해. 그 정숙의 슬슬슬 싹싹싹 전략에서 그 단호하지 않은 사람이 슬슬슬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지. 그러니까 정숙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정숙님에게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목표가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클 거란 말이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관계가 좀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 관계도 맺고 싶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 정숙님의 그런 슬슬슬 전략에 내가 우리 영원한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뭔가 욕망이 해소가 되니까 그제서야 현자가 근데 나는 실은 비혼이야. 이거는 안 되지. 이건 반칙이야. 이건 정숙님 입장에서 상당히 배신당하는 느낌이지. 광수는 그런 면에서 좀 단호한 사람이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정숙님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중에는 단기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숙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현자가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커. 정숙님 유혹에 안 넘어가고 단호한 사람은 정숙님과 연인이 됐을 때 정숙님의 이런 스타일을 감안하고 장기적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숙님 유혹에 충동적으로 빠져드는 사람은 이런 장기적 관계에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지. 이제 정숙님의 그런 유혹 방식을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따라할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개인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는 직업이 다양해요. 근데 공개 상담을 못하고 개인 상담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어둠 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런 어두운 속성을 다 그런 속성일 거다라고 오해해. 내가 너무 비유적으로 얘기했나? 그거를 스스로도 알아. 그래서 깨고 싶어 해.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하시는 분이 뭐 의사, 변호사 이렇게 완전 전문직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금 말했던 그런 직업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직업이 없어서 힘든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뭐지 내가 심장이 2개인가? 그러면서 4일차 광수는 이제 현숙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영자는 광수가 아까워. 광수가 재밌거든. 그리고 나한테 확실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금 광수를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재밌는 연애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광수는 이제 편지를 쓰기 바쁘죠. 짧은 대화 속에서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99.99%이 시작되어서 네. 역시 건실한 청년답군요. 현숙 씨한테 편지를 썼고, 광수 씨 처음과 왜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지? 자세도 반듯해졌어. 여름 전체적으로 굉장히 반듯해졌는데? 광수의 딜레마는 본인이 덜 관심 있는 여자한테만 재밌을 수 있다는 부분. 그건 꼭 광수의 딜레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성에 있어서 막 그렇게 경험이 많이 없으면 내가 막 매력 있고 막 너무 설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말 잘 안 나와. 어버버하게 되긴 해. 그렇게 이제 영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광수 씨 민폐를 겪죠. 이제 민망하고, 저런 게 이제 괜히 신경 쓰이지, 본바지 인생. 저기에는 이제 영식님이 또 여기저기 다니고 있죠. 영식님도 지금 현숙님에게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뭔가 영식님의 뭐 폭주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썽 그런 게 보일 것 같아요. 광수 씨는 여기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죠. 본인이 쓴 거라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니까 뭐 자러 가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선택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광수는 지금 현숙에게 편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숙밖에 없어 이젠. 그리고 영자가 또 근데 싫지는 않아. 그러니까 광수가 그래도 과감하게 여기서 영자에게 말하는 거라고 봐요. 광수가 여자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20대 중반까지도 없었잖아. 중반 이전에는 평범했다가 20대 중반에 카사노바가 된 게 아니라 20대 중반 전에는 여자 경험이 전혀 없다가 20대 중반에 여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려고 노력했고 그게 성공적이었다.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현숙에게 편지 주러 갈 때도 왜 이래 20대 중반에 다 떨쳤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광수 씨는 다른 부분에서 건실한 청년이고 그렇지만 이성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고, 그런 자신감이 없는 자기를 아니야 어쩌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더 센 모습, 스스로 약간 허세라는 도금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한 청년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부분, 미숙한 부분, 서툰 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광수 씨는 확실히 연애에 대해서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솔로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굉장한 미숙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센 척,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양자역학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살짝 우회 전략을 썼지. 스스로를 조금 도금을 했죠. 센 척이 이성에 대해서 서툼, 그런 것들을 조금 센 척으로 스스로가 약간 얇지만 갑옷을 입고 있는 거지. 이제 광수는 고민하고 있어. 영자를 어떻게 거절하지? 영자는 캐치했어. 얘가 뭔 소리를 하려고 하나? 어제까지 텐션이 아니네? 어제까지만 해도 광수가 정하지는 않았거든. 결정을 안 내렸었는데, 원래 남자다움에는 어느 정도의 허세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거냐. 지금 광수가 여기에서 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광수에 대해서 좀 아까운 느낌이 드는 부분은 있죠. 광수는 왜 영자와 다데일하고서 노선을 틀었을까요? 영자와 다데일하고 노선을 튼 게 아니에요. 현숙과 대화를 했고 튼 거야. 그래서 난 광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더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광수가 이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냐면, 영자가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영자도 관심이 있어. 그런데 현숙이 정말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 그러면 나는 되든 안 되든 현숙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영자가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영자가 싫어졌거나 실망스러워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현숙이 특별해서 영자를 정리하는 거거든. 이거를 영호 씨에다 대입을 해보면, 영호 씨는 정숙을 욕망하고 있고, 순자는 머리로 이 사람이랑 만나서 뭔가 연애를 하면 괜찮겠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착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한 면이 있어서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재미는 없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다 놔두잖아. 그걸 누구를 하나를 딱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광수는 영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으면서도 정리를 해버리죠. 뒤가 없이 정리를 해버리지. 근데 이게 영자에게는 좋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처를 없었으면 광수의 이런 모습들에 영자가 얘 되게 솔직하네? 그러면서 주변을 맴돌다가 현숙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근데 상철도 있고,
그래서 저는 노선을 이제 확실히 정해서 띵?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 상철이랑 광수는 완전 다른 유형의 남성 같은데 둘에게 끌리는 영자. 영자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겠지. 근데 이제 광수는 내가 노잼이라 안 듣고 싶은 거야? 내 거절을 듣고 여자가 슬퍼하거나 서운해할 거라는 발상이 안 돼. 뭐 설마 내 거절을 듣고 슬퍼할까봐 듣기 싫은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게 노잼이라? 라고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살짝 스쳐갑니다. 이식 기수는 지금 조상들이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기수군요. 아니, 못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광수는 영자 씨가 나를 그래도 제법 호감이 있었구나. 나의 거절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막 큰 서운함이 되겠구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건 자기의 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모습은 뭐 비겁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당당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그냥 매 기수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모르겠어. 뭐 양다리 걸쳐가면서 복잡하게 꼬이는 것을 어쩌면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옳은 방식이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현숙에게 집중하기로 한 이상 되든 안 되든 뭐 다른 사람에게 굳이 발걸쳐 놓지 않는다. 그게 이제 광수의 생각이죠. 광수는 영자의 마음을 아예 모르진 않겠죠. 그렇게 끝. 광수 씨 일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죠. 회의하고 자 이렇게 다들 이해하셨죠? 자 끝 하면 이제 하고 이제 뭐 일어나고 이러겠죠. 광수의 끝이 꼭 영자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도 의지를 다지는 말. 그렇지. 돌아갈 다리를 끊고 싸우는 배수의 진을 쳤군요. 현숙에게 편지를까지 쓴 마당에 영자와 뭘 해볼 순 없겠지.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할 말 없으니까 끝을 한 번 더 외쳐. 끝. 대화도 끝이에요? 광수님이랑 대화하려고 엄청 빨리 준비했는데. 영자 떠나가는 광수가 아쉽죠. 저기서 이제 끝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끝 이렇게 말해놓고 상대 얼굴 마주치고 또 침묵이 흐르니까 무슨 말 할 줄 몰라가지고 또 민망하면 끝 이러는 거지. 눈앞에서 여자가 울면 면박을 준다고 하지만 상철이랑 파스타 만들면 알콩달콩한 모습 보고 정리한 건 아닐까요? 상철이랑 파스타 만들면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기 전에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상철이랑 파스타 만들면서 알콩달콩한. 하긴 지금 영식이랑 현숙 씨의 그런 어떤 알콩달콩함은 상대적으로 덜 봤으니까. 영식 씨가 약간 생체 리듬이 좀 할머니랑 비슷하잖아요. 일찍 자야 되고 많이 휴식이 필요하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보니까 아침 혼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숙과 영식의 그런 가까운 거를 못 봤나? 못 봤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2층에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철과 그렇게 하는 뭔가 꽁냥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접었을지도?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 현숙이 더 뭔가 더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보였을까? 근데 현숙은 가가지고 비타민이랑 막 영양제를 챙겨줄 정도로 영식에게 지금 마음이 커져 있는데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쪽은 영자 쪽인데 광수 씨가 어떤 광수 씨의 이성 경험으로 그런 거를 알기는 어렵죠. 근데 저걸 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됐을 수도 있겠지. 이거는 출사표를 쓰기 전날 밤이잖아. 근데 출사표는 이걸 보고 다음날 아침에 쓰는 거긴 하지. 근데 이 전에 현숙과 얘기를 하고 나와서 하는 인터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숙으로 거의 결정한 것처럼 얘기는 해요. 나이트데이트 때 이미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광수는 현숙이 특별하다고 여겼고 인터뷰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걸 보면 이거를 보지 않았어도 그래도 영자 씨에게 말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겠지. 내가 영자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한 정도? 그런 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해요. 영향을 아예 안 미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우연히 저걸 봤고요. 그때 이렇게 상철 조용한 줄 알았더니 할 거 다 안 해? 그래서 기분이 이상했대. 보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제 2층에서 볼 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 사람을 마음에서 내려놓아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있을 테니 다행이다.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따면 누구한테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현숙님이요. 얘기하지 말라놓고 또 물어봐. 그러게요. 궁금했대. 100% 정했습니다. 인생에서 100% 정해진 100%가 없는 세상이지만 현숙만은 내 인생의 100%. 광수 입장에서 세상에 100%는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숙님밖에 없어. 광수 관점에서. 세상엔 100%는 없고 99.9%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세상에 현숙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영자한테는 애초에 그런 말을 시도하지도 않아. 이런 것이 바로 광수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네요. 프로가 생겨났네요.
광수 세계의 100%를 현숙님이 만들어 주었군요. 계기가 뭐냐? 뭔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휴, 광수 표현이 아주 그냥 그걸 채우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봤다. 정확히 몇 년만도 아니고 살면서 처음 봤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 현숙님이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 광수의 어떤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현숙님은. 상대에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적 수준도 있고 상대가 어떤 답을 원하면서 물어보는지를 캐치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 씨가 그걸 살짝 떠보듯이 얘기해요. 저 달이 존재할까요? 라는 거에서 현숙님은 광수의 질문의 의도가 뭘지 하면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질문을 하면서 나도 똑같이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 아, 그런 관점에서 이러면서 어쨌건 저 달은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약간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달이 존재하지 그러면 안 존재해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일단 기본적인 센스만 있어도 최소한 그건 알지. 아, 광수가 지금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저 말을 꺼내는구나. 그걸 알죠. 그럼 보통 사람 어때? 아, 또 개소리 쌉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달이 존재하지 안 존재하냐? 또 이상한 철학, 개똥 철학 하지 말고 임마. 지금 그렇게 말을 하죠. 보통 이제 친한 사이는. 근데 현숙님은 아, 지금 저 달이 분명히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얘기하려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 빛의 반사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걸 지금 하면서 살짝 떠보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현숙님의 능력이지. 광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 현숙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인 거야. 그거는 이제 현숙님의 어떤 능력이지. 현숙님의 능력 차원. 그래서 끝. 알았어. 알았다고. 영자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저 끝은 내 마음은 이제 현숙에게로 끝났다. 광수가 영자에게 안 끌릴 수가 없거든. 이성 경험이 없는 어쨌건 이거는 나나 광수나 같은 동질감이 사는 말이야. 내가 이 찐따라는 단어를 절대 악의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항상 나를 찐따라고 하니까 찐따기도 하고. 이 찐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영자님 같이 활달하고 매력 있는 사람의 이런 어필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거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언제든 휘둘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끝 이렇게 하는 게 나는 현숙님이 있어 라고 계속하면서 스스로가 영자님에게서 단호하게 선을 잡고 스스로도 긋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자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황했네. 그래서 그렇죠. 휘둘릴 결심. 항상 상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나에게 특별히 더 맛있게 해줬나? 뭔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신경 써주는 이것이 사랑? 그러면서 이제 몇 자리를 항상 사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럴까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궁금해져서 어쩔 수 없었대요. 광수가 이번 낯설에서 멋졌지만 영자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무안했을까? 아니면 깔끔하다고 느꼈을까 싶더라고요. 자칫 상대방 민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게요. 영자였다면 어땠을까? 근데 제3자 입장에서 광수를 보지 말고 영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쨌건 내가 이성으로 보고 있는 이순위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거절을 받았으면 마음은 아프지. 마음은 아팠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나라고는 느꼈을 것 같아. 여기도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지 있고 또 더 매력적이라는 분 있고 손절한다는 분 있고. 근데 이제 광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들을 합니다. 광수는 현숙을 선택하겠다고 어제 말했네, 현숙한테. 그러면서 뭐 정숙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엄청 이상형이라고 말을 했고 자기랑 양자역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래. 그래서 현숙님이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 많다고 했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동창만 해도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관심이 그쪽인 사람들은 넘쳐날 것 같아요. 엄청 많을 수 있어.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받아주고 광수가 원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는 센스가 있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 속마음은 저건데 표현은 정반대로 살갑게 해주니 너무하네요. 하지만 저기 보통 여성들의 모습일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남자들 중에도 센스 있다고 소위 센스 있고 이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함을 가졌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저렇게 하죠. 눈앞에서 뭐야 지 동창이랑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뭘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 하지만 겉으로는 아유 고맙습니다 하죠. 그래서 나도 재밌었어요. 그런 얘기 좋아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영자가 등장.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름을 틀려. 너무 하루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참 그래. 뭐 하나가 틀리면
계속 그게 틀리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쓰잖아요. 틀렸던 게 또 틀리니까. 그렇다고 해도 너무 틀린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면 약간 틀리기로 마음먹은 그런 정도인데, 아, 눈앞에서도 이런 얘기 통할 사람이 나 말고 있다고. 아, 현숙님이 그랬지. 이런 얘기 통할 사람 나 말고도 있다고 하긴 했어. 맞아. 현숙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 광수한테 지금 차이고 왔고 광수는 이제 노선 정했다고. 이러면 방금 말했던 얘기들이 퍼즐이 싹 맞춰지는 거죠. 아, 광수에게는 현숙 말이 거절이 아닌 겸손으로 받아들여졌겠지. 광수 입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은 현숙밖에 없다고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현숙이 아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딱 소개팅을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에 다 저 정도는 다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외모 칭찬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이제 계속 궁금해서 돌려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광수님이라는 선택지는 없어졌어. 광수는 현숙이니까. 그러면서 괜히 모른 척 해줘. 광수의 마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른 척 하는데, 근데 이제 영자는 나는 누군지 듣고 왔어. 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그래? 그러면 누군데? 라고 나오는 게 보통 원래는 맞잖아요. 내가 과연 누가 되실 것인가? 내가 모른 척 해줬잖아. 내가 모른 척 했어. 1차적으로. 그러면 그래? 누군데?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거는 실은 정숙님이 굉장히 지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어른스럽진 않구나. 보통은 그래? 누군데? 이게 보통 이제 성인의 대화에서 이제 맥락이잖아. 근데 실은 나도 알거든?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저런 게, 이 사람은 저런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구나. 자기가 아는 거에 있어서 조용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기다리는 데 있어서 서툴구나. 섣부른 면이 있구나. 어떤 살짝 억울한 면이 있어도 이게 기다리면서 내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그 기다림의 힘은 약하구나. 그렇게 이제 유추는 되는 거지. 이게 태세전환이 이렇게까지 되면은 그만큼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어제 저녁 같이 밥 먹었잖아. 그러면서 당사자도 알걸? 그러면서 다 아는 걸로 들통이 났어. 현숙님은 조용히 영자님이 말하는 거 들으려고 했는데 정숙님 덕에 다 들통이 났죠. 성격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현자 영수의 기타 소리에 아니 왜 영수는 현자죠? 이거 잠깐만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아니야? 영수 씨가 정숙 씨 그 38인치 얘기를 듣고도 현혹되지 않았잖아. 영수는 현자기 때문에 이거 설마 이 자막 혹시 우리 방송 들으시나? 그래서 반갑네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그래서 어쨌건 현자죠. 영수는 현자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동물의 세계에 갔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어떤 욕망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데프콘 씨도 물론 그냥 내 착각이겠지만 내 자의식 과잉이겠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가끔 쓸 때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거에 맥락이랑 통하는 약간 우리 방송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끼리 아는 그런 맥락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되게 반갑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속으로는 그냥 내 자의식 과잉이겠지 하고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자네 영자님하고 얘기하는 거지 않았나? 얘기하고 왔어. 전할 말만 했대. 그쵸? 그래서 영수는 뭐 나 좋아하지 마라 아니면 노선을 정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파이팅하고 끝났대. 그러면서 영자는 이제 상철하고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영자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상철밖에 안 남았잖아요. 원래 상철이 1순위이기도 했고 광수가 그래도 꽤 높은 2순위였는데 2순위까지 치고 올라왔었는데 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광수의 끝으로 영자는 광수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마음이 순간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여기에서 영자도 올라오지 말고 그냥 불러달라고 하지. 여기서 방금 올라와가지고 청춘 만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알고 보면 이제 둘이서 서로 친구로 지내지만 서로 불꽃은 튀었어. 근데 이 영자랑 상철은 이미 서로가 사귀기로 해가지고 서로 진지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광수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친구로 지낸 거야. 그래서 서로 막 그 마음이 커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광수는 상철과 또 친한 친구야. 그래서 상철을 위해서 가서 미리 거절을 해주는 거지. 물론 지금 나솔의 맥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영자가 나는 이미 상철과 이제 사귀는 사람이 됐지만 상철을 생각해서 나를 거절해버린 광수를 보면서 아련하게 광수는 더더욱 더 밀어내는 더 쿨하게 밀어내는 흔히 소설이 딱 그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어쨌건 거의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 알거든. 관심이 있다는 거 알아도
내 친구를 위해 양보하는, 물론 상철과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나가시죠. 도와주세요 하면서 영수의 힘을 빌어서 뭘 어떻게 도와줘 임마. 여자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에 지금 영수도 남자인데 용기를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광수의 본 모습들을 조금 엿볼 수 있어. 지금 영수는 음향팀 건들지 마. 지금 BGM 넣고 있는데 지금 왜 불러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현숙에 대해서는 영수도 관심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이제 영수에게 또 마음의 의지를 하고 또 정을 나눴다 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떨려? 정신 차려. 너 이런 거 20대 중반에 다 졸업했잖아. 이게 광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늦게 배웠고, 그리고 이성을 대하는 것도 뭔가 쿨하게 대하고 하려고 이제 애를 써서 이제서야 이제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지. 근데 광수는 기본적으로 비겁하지 않고 건실한 청년인 건 맞아. 그래서 내 나약한 부분을 할 수 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어 오긴 했지만, 광수의 연애나 이런 거는 굉장히 미숙하고 서툰 사람은 맞지. 경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광수 도와주려고 같이 갔는데 광수도 현숙인 거를 뭐 아예 모르진 않았겠죠. 아니면 위에서 방금 들었잖아요. 그렇게 일실정지. 그래서 들어갈 거면 그냥 들어가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영수가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접니다. 왜 광수인데요라고도 하지. 그렇게 이제 현숙님을 부르고요. 1층으로 내려달라고. 광수 씨가 1층으로 부르고, 영수는 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돌아가고, 여기서 방금 이제 음향팀 돌아가고, 여긴 또 누구죠? 미술팀인가요? 제작진들이 자꾸 이렇게 모자이크도 안 된 상태로 자꾸 돌아다녀. 옥수님, 현숙님을 기다리고, 현숙님이 위에서 인사하는 걸 보고 이제 어쨌건 이게 나온 출연자들끼리 만나야 되니까 제작진 또 빠져주죠. 바로 그렇게 오늘 밖에 날씨 엄청 좋다. 그리고 줄 거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여기서 출사표를 꺼내들죠. 기대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이거 읽고 나가겠다고. 그 말은 먼저 가. 여기서 읽고 나갈게요. 그는 나 이거 읽을 테니까 나가줘. 읽고 나갈게요. 현숙 씨가 이제 광수 씨한테 돌려서 나가라는 말을 하고요. 광수 씨의 앞으로 이제 기대하는 말에 우리는 잔뜩 기대하게 됐죠. 그렇게 광수는 출사표를 던지고, 출사표란 단어도 실은 삼국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잠깐, 그 전에 출사표란 말이 쓰이긴 했겠지? 근데 보통 출사표 하면은 제갈공명이 유선한테 썼던 거죠. 그게 출사표가 2번인가 3번 썼어. 제갈량 이후로 그게 약간 관용구처럼 쓰였던 거지. 그 전에 그렇게 이제 광수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현숙은 1인칭으로 얘기 안 하지. 그 편지가 광수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굉장히 찾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정성에 대해서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잘 못 쓴 독후감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내용 요약만 하고 어떤 취지로 쓰인 책이다. 이게 그 독후감으로는 못 쓴 독후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숙님의 말이 상당히 못 쓴 독후감의 패턴이야. 광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이 책에는 작가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작가가 참 열심히 쓴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걸 보고,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커졌어요. 이 편지를 보고 뭔가 더 설렘이 느껴졌어요. 뭔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떤 여기에서 내가 받은 감동이나 여기에서 받은 어떤 교훈이든 아니면 뭔가 내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못 쓴 독후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내용 텍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잖아요. 현숙님이 근데 원래 독후감 같은 걸 못 쓰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에 대해서 그냥 보답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뭐 아니면 뭐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원래 이제 독후감에는 어떤 꼭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어떤 부분, 내 생각을 거기다가 넣어야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이 뭐가 바뀌었다. 내 감정이 뭐가 바뀌었다. 뭔가 그런 걸 넣어야 이제 그 독후감이 좋은 독후감이 되잖아. 근데 지금 현숙님 이 편지에 대해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그냥 말 그대로 좋은 표현을, 그렇죠. 그냥 편지를 잠깐 요약하고 이 편지의 취지에 대해서 그냥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이런 정성에 대해서는 보답해야겠다. 약간 그런. 영식님의 편지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았거든. 영식님의 편지를 보고는, 영식님의 편지를 받았을 때 현숙님의 표현을 볼까요? 편지 받았고 벅찼다. 그래서 어쨌건 벅찼다고 해야 되나? 그치. 영식에 대해서는 벅찼대잖아. 편지 내용도 좋았고. 편지 내용 굳이 요약 안 하잖아요. 하트 내용하고. 영심의 세수맘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소가 지어졌다고 하잖아. 편지의 후기로 느껴지는,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죠. 이미 이렇게 이제 둘째 날 밤에 저렇게 이제 표현이 다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광수에 대해서도 물론 고맙지 감사하지 그 내용도 좋지 근데 그게 내 마음을 흔들진 않은 거지.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광수님이 좀 아쉽지만 어쨌건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손편지가 짱이라고 패널들은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철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 현숙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영철이 생각하기에는 영식과 현숙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큰 길이 그렇게 닦여 있는데 왜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 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큰 길 뭐 둘이 한 달 만났어요? 남자들끼리 사이에서는 세상 자신감 넘치는 그런. 그래서 새길 뚫으면 되지. 그래. 저는 8차선을 뚫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식을 보면서 악수를 청하는 너무 그러니까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내 욕이 아니야? 그 단어가 떠오르죠. 병신 같지만 멋있어. 병신 같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 아니야? 이럴 때 뭔가 보기 민망하긴 한데 분명히 멋있음이 섞여 있긴 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그치 살짝 항마력이 딸릴 때 그런 표현 쓰잖아. 항마력이 딸리는데 뭔가 그렇다고 멋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그런 상황? 결국은 여성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여성의 마음. 여기서 상대에게 뭔가 뒤로 딴짓하지 않고 나도 현숙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 여자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제일 나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되게 막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장면들인데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결투를 내서 이기는 사람이 저 여성의 뭐 남편이 되는 거다, 남친이 되는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결투를 잘하는 사람 애초에 원하질 않아. 나는 결투를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막 그런 콘텐츠 중에는 그런 장면들이 은근히 있어. 어릴 때도 웃겼군요. 영호 입장에서는 진짜 웃기지. 영호는 지금 이제 이쪽 세계에서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근데 지금 저 봐봐. 광수의 저 비장한 표정을 보고도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냉혈한들이에요. 악수에 맞는. 지금 영수는 새로운 악상이 떠올랐겠죠? 제목 황야의 결투.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는 제목의 이제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식 씨는 광수 씨가 광수 이런 또 재밌는 면이 있네.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상대가 영호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래도 영식은 사람이 또 순수하고 이러니까 영식이나 영수 뭐 이 정도면 이 악수를 되게 흔쾌히 받고 그래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영호였으면 이제 야씨 뭐하냐 너? 약간 이런 반응이었을 거고. 이 장면 썸네일 딱이라고?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쇼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고 쇼츠 이거는 쇼츠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거는 분초 넣어서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선전포고 하려고 편집점 댓글로 요청 바랍니다. 네. LBC는 진짜 쇼츠에 너무 불리한 콘텐츠긴 해. 근데 선전포고 어젯밤부터 약간 불편해서 잘해보자. 그래. 그러니까 광수가 되게 명확하고 불편한 거를 못 견디고 이렇게 속으로 뒤로 딴짓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못 견디는 사람 같아. 그게 광수가 가진 어떤 장점인데 그치 저렇게 악수를 하면 산소는 주머니에 넣고 멋있음에 취하는 저런 것들이 약간 또 광수의 장점을 살짝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또 광수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했을 거라 믿는다. 너와 현숙 그 사이가 견고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 현숙의 마음을 좀 흔들어 보겠다. 너무 뭐랄까 아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영식은 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광수는 여긴 어차피 여자를 만나러 온 거고 내가 너에게 인간적으로 너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에 가깝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난 현숙이고 내가 비록 안 되더라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지금 더 좋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 선택이 너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시작해보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프게 되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에게 뭐 패배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지금 시작은 너한테 알려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본다. 그런 거죠. 덱철처럼 영고백 3차임은 아니지만 굳이 여기서 얘기해주는 이 광수의 자세는 정말로 어떤 비겁하지 않은 광수의 성격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호가 봤을 땐 뭐야 그냥 뭐 좋아하면 만나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제 광수로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영자도 차고 온 거야. 그래서 영자 씨가 그 전날 파스타를 밑에서 만들지 않았어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뒤에서 다른 짓하고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그게 광수 씨가 가진
어떻게 보면 멋진 부분이겠죠. 서툴지만 멋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그렇게 이제 재밌겠다고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새 남자. 너무나 예상이 돼버리는 결말이 된 것 같긴 한데 이번 기수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 처음부터 예상되는 커플이 되거나 안 되거나지 누구랑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 이번 기수는 처음 시작부터 그랬죠. 광수가 2시간만 줘. 널 꼬셔버리겠어. Just two time, two hour.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어필은 과거에 15 영수님이 했던 어필 아니야? 그렇게 영식도 조금 삐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적당한 삐짐은 상대에게 자극도 되고 귀여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애 같은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영식과 현숙은 뭐 크게 문제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괴짜는 도금이라고 그랬지. 도금이란 말은 까는 말처럼 되긴 했지만 괴짜가 도금이란 말에는 광수는 서툴고 그런 청년이라는 뜻이긴 했지. 영식은 바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